그렇게 했어요. 요런 정보. 네, 이거, 예.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 학원 입장에서는요, 저는 뭐가 좋다고 생각을 하냐면, 꼭 그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럼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새로 나온 교과서 있잖아요. 사회과학 교과서를 다 구입을 하세요. 왜냐면 교과서마다 제시되는 참고 문헌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참고 문헌이 꼭 읽어볼 만한 거예요. 출판사마다 네. 있는데 네. 거기에 공통적으로 뭔가 언급되는 게 있어요. 그건 진짜 좋은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게 진정성 있는 거죠. 교과서를 공부를 했어요. 학교 수업 시간에. 근데 자기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더 깊이 예를 들어서 정치 외교든 국제 외교를 더 탐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교과서에 있던 참고 문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수님들 다 그렇게 쓰잖아요, 논문. 이게 다 사실 네, 각주. 맞아요. 참고하면 네. 들어가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맞아요. 교수님 책과 학원 강사의 책의 가장 다른 점이 뭐예요? 각주거든요. 교수님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각주예요.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 꼬꼬물, 꼬꼬독 하라고 하거든요. 꼬리.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한테 이거를 지도를 해줬었거든요. 그래도 사회과학 관련된 교과서를 구비를 다 해놓는 거예요. 막 십몇 종 있잖아요. 막 이걸 다 구비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누구 조교분한테 시키면 되잖아요. 이거 정리를 해라. 뒤에 참고문헌 보고 책 목록 엑셀로 이렇게 정리를 해라 라고 한 다음에 거기서 단원별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책들을 중학교 때부터 읽히면 그게 가장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북동탄 원장님이랑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중학교 애들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죠. 애를 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더 팁을 또 말씀을 드리면 영어 관련된 거 말씀을 드리면 모의고사 보잖아요. 모의고사 출처. 모의고사 지문에 출처가 다 있잖아요. 구글 고급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 모의고사의 지문을. 모의고사 지문에 출처가 있잖아요. 그 영어 모의고사. 네. 영어 모의고사를 치면 예를 들어서 몇 월 모의고사를. 네, 예를 들어서 올해 지금 곧 내년 아니 다음 주에 3월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럼 그 3월 모의고사 치면 그 지문에 출처가 다 있잖아요. 그 교수님들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그 출처를 구글에서 검색을. 그쵸. 그 원서 목록을 모은 다음에 거기에서 애들이 이제 좀 도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북동탄 원장님이나 광주 상무 원장님 계실 때는 지금 제가 굳이 얘기는 안 했던 게 이분들은 지금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알고 계세요, 전부 다. 원래도 알고 계시고. 네. 두 가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어떻게 보면 이전에 여러 가지 강의라든가 아니면 교육 통해서 이분들 또 되게 그 상무 원장님 같은 경우는 시험분들 되게 고수예요. 네, 이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잘 아시고, 이분이 너무나 잘 아시고 설명회를 굉장히 많이 다니셔서 그냥 약간 놀러 오듯이 그냥 오신 것 같고. 근데 북동탄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저랑 지금 여기 북동탄 원장님, 여기가 광주 상무 원장님인데 북동탄 원장님하고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봐오고 해서 이제 저에 대해서 좀 신뢰를 많이 보여주시고 해가지고 5월 달에 생기부 특강 애들 대상으로 지금 한 번 내지 아마 2번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여름방학 때 특강으로 지금 부장님도 이제 지지해 주시고 해가지고 그쵸? 특강 쪽으로 해서 모델 학원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하기로 지금 그래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다른 원장님들도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왜냐면 학원에서 손대기가 좀 어려운 영역이다 보니까 아까 북동산 원장님도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를 거기 강사분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앞으로 나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니까 강사분들이 걱정을 하더래요. 그거 누가 하냐고. 왜냐면 이제 강사가 지금 영어 가르치기도 바쁜데 이거 하기 제가 한다고 하니까 마음을 놓더래요. 그냥. 왜냐면 생기부까지 손대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 아이디어거든요. 지금. 모의고사 출처 지문 구글 거국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네. 그걸 이제 1, 2, 3학 그러니까 다 찾다 보면은 이제 저는 원래 뭐 작년 걸로 해서 찾아도 되지만 이제 올해 걸로 다시 해야지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교육부 이렇게 그전에 진행했던 날 그런 모의고사 추천하는 그런 제공을 해드렸어요. 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긴 했었어요. 그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 출처가 되는 책들을 찾다 보면은 그게 또 사회과학 서적이에요. 전부 다. 전부 다 심리, 뭐 사회, 법학, 정치, 경제 뭐 이런 데서 다 영어도 물어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제 기준은 뭐냐면 한 15,00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 범위 내의 책이면서 번역서가 있는 책을 나름대로 좀 추린 다음에 애들한테 왜냐하면 번역서가 없으면 애들이 못 읽어요. 애들 입장에서는 네. 애들이 힘들어해요. 번역서가 없으면 그거를 근데 꽤 두꺼울 거 아니에요. 좀 얇은 걸로 200조 아니요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라는 게 아니라 관심 있는 분야 그 목차 보고 이렇게 읽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그러니까 저도 원서를 읽을 때 어떻게 시작했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고 하면 힘들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관심 있는 목차를 보고 일단 읽다가 읽어보다가 더 관심 있으면 더 많이 읽고 뭐 이런 식으로 넓혀나가면서 한 권을 읽는 거죠. 아까 네. 또 말씀하신 게 이제 구글에 대한 추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추천가 되는 그 챕터, 그 단락가 필요한지. 네, 뭐 그런 정도만이라도 읽으면 굉장히 효과가 사실 그 정도는 챗GPT 돌려도 사실 나오거든요. 네. 그거는 네. 번역은 되는 건데 네. 참조하게 하면 너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 네, 다를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북동탄 원장님한테는 이제 애들 대상으로 만약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목록을 제시를 해준 다음에 애들한테 책을 한 권씩 개별적으로 이제 사게 시키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돈이 들어가야지 애들이 읽거든요. 그러면 그 생기부 특강을 애들을 모아서 독서 활동도 시키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그 생기부에 들어갈 내용들을 뽑아내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자기 평가서 제가 틀을 주면서 이제. 참고 활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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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예. 것들 작성하도록 예, 예, 예. 실질적으로 예, 예.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죠. 근데 이거를 진짜 좋은 네, 근데 그거를 고등학교 와서 하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제가 겪어보니까. 돌려서 그걸 내는 네, 그때는 급하니까 다 GPT 전부 돌려요. 선생 돌리고 애도 돌리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챗GPT의 가장 큰 안 좋은 점은 화려한데 알맹이가 없어요. 그리고 한 얘기를 사실 계속 반복하고 중언부언을 또 많이 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많아요. 그걸 꼭 내용 수정을 꼭 해야 돼요. 그거 진짜 필수예요. 필수. 네, 그거 그대로 넣으면 큰일 나요. 다 알아요. 그거 그대로 넣으면 그리고 특징이 있거든요. 챗GPT가 그 잘 이렇게 서술하는 그 특징이 있어요. 알아요. 그거 많이 쓴 사람들은 그냥 대본에 알아요. 그렇게 절대 쓰면 안 돼. 네. 그래서 선생님들도 어떻게 챗GPT 활용하냐면요. 알맹이 없는 생기부 쓸 때만 활용해요. 알맹이 없는 생기부.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활용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수업 시간에 적당히 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수업 태도가 뭐 나쁘지 않은 뭐 이런 문구를 한 10개로 나눠서 다양하게 써주고 싶은 거예요. 복사 붙여넣기 안 한 티를 내기 위해서. 그러면은 챗GPT에 수업 태도가 적당히 좋음과 관련된 비슷한 문구 10개 알려줘.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문구가 10개가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돌리면 복사 붙여넣기 안 한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복사 붙여넣기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활용하죠. 그러니까 알맹이 없는 애들 쓸 때. 근데 1, 2등짜리 써야 돼요. 그러면 챗GPT 안 쓰죠. 근데 저는 한 번도 쓴 적 없어요. 저는 애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유명했어요. 안 쓴다. 이 선생님은 안 쓴다. 네, 저는 한 번도 쓴 적 없어요. 제 손수 다 썼는데 힘들긴 한데 그래야지 이제 뒤탈이 없긴 해요. 챗GPT는 뒤탈이 발생해요. 애들이 알아봐요. 애들도 알아요. 근데 챗GPT를 사용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요. 한 3년 정도? 3년에, 선생님들은 처음부터 많이 썼어요. 네.
네, 그럼요. 아니, 챗GPT 나오기 전에도 엑셀로 버전이 있어. 그게 있었어요. 그걸로부터 네. 하셨어요. 네, 이미 알려주시죠. 한 10년 전부터 챗 GPT가 아니어도 AI로 이렇게 비슷하게 그 엑셀에 뭐 넣으면은 뭐 문구 어떻게 나오게 그것도 누가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다 했어요, 이미. 성취 기준이랑 이런 걸 다 집어 넣어놔요. 그래서 보통 수학 선생님들이 그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엑셀로 네, 성취 기준을 거기 뭐 다 집어 넣어놓고 뭐 문구 몇 개 해가지고 좀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거 나오게 다 나오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 하면 요거랑 요거랑 짜집기 해서 이거 맞추기. 그러니까 그게 제가 해보니까 사람이 정성 들인 걸 못 이기더라고요. 저같이 이제 한 땀 한 땀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진짜 한 땀 한 땀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준 거라 그렇게 이제 적당하게 해가지고 이제 준 거 애들한테 딱 보여주면 애들도 알아요, 바로. 그러니까 왜저 뭐지? 다음 주에도 콘서트 같이 네. 설명회가 있어서 네. 또 이제 네.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그래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다 해줄 수가 없는. 그렇죠. 다 해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모든 애들 그렇게 해줄 수 없으니까 애들을 똑똑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항상 원칙이 뭐냐면 저는 교육을 많이 시켜요. 애들 연수를.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생기부 연수를 제가 많이 시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애들을 똑똑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애들이 나한테 똑똑하고 질 좋은 재료를 줄 수 있도록 애들을 저는 3월부터 생기부 교육을 시켜요. 제가 담임을 할 때. 저는 그게 이제 원칙적으로 하는 거죠. 생기부, 나는 너네한테 줄 게 생기부밖에 없다. 네. 대신 내 말만 잘 따라라.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딴 거 없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애들이 생신이라고 했어요. 생신. 생기부의 신. 그러니까 불만이 없죠. 왜냐면 저는 11월 말, 12월 초면 다 끝내서 애들한테 다 줘요. 검토를. 네. 그래서 한 달간 검토할 수 있게 해줘요. 저는 겨울방학 때 푹 쉬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딴 게 없어요. 그러니까 2월 달에 일주일 정도 나오는데 생기부 때문에 나오는 거였었거든요. 그냥 생기부 마감이 네.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죠.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수정을 하고 싶거나 네. 참고 보고서를 추가로 네. 올리고 싶거나 그럴 때는 네. 언제까지 내면 그래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러니까 학교마다 편차가 그쵸? 엄청 학교마다 심해요. 선생님마다 또 다르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편차가 심한 어떡해. 거라서 네. 사실 그 부장님이 아는 지인도 이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팠던 거예요. 네. 바로 네. 이 지점이에요. 그쵸? 진짜 예민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원래대로 하면 고1, 2는 2월 말이 법정 마감입니다. 2월 말. 2월 말 28일. 2월 28일까지가 법정 마감이고, 그 다음에 고3은 수시 기준으로는 8월 말이 마감이고요. 그 다음에 정시 기준으로는 11월 30일 마감, 그 다음에 2월 말에 최종 학교 마감을 해요. 이거는 원론적인 마감이고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장님이 쓰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기부를 만약에. 아니면 출판을 하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출판 마감. 공식적으로 출판 마감이 8월 31일이에요. 혹시 출판사에 8월 31일 날 보낼 수 있나요? 그렇죠. 언제 보내야 할까요? 선생님들은 사실 최대한 빨리 맞추고 싶으시고. 그렇죠. 최대한 만약 네. 원고를 보내야 한다고 하면 최소 한두 달 전에는 맞아요. 보내야지 네. 교정을 맞아요. 보고 맞아요.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8월 31일 날 마감이라고 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최소 8월 초까지는 마무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 차원에서 교정이 들어가거든요. 한 달간. 그러면 8월 초면 방학 기간. 그쵸. 방학 중간 정도면 선생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2월 말 마감으로 바꿀게요. 2월 말이라고 쳐볼게요. 2월 말 마감인데 2월 말까지 쓰는 선생님은 그거는 없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건 행정적인 마감에 불과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애들이 요즘은 또 2월 달에도 안 나오는 학교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2월에 나오냐 안 나오냐에 또 달라지는데 2월에 안 나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2월에 안 나오고 1월 초에 방학을 다 끝내버리죠. 방학을 시작을 해요. 보통 학교들이 요즘 1월 3일, 5일에 이때 겨울방학이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애한테 확인시켜 주려면은 최소한 12월 초중순까지는 해야지 애들한테 한 1, 2주간 확인시켜 주지 않을까요? 그럼 선생님이 12월 초중순까지 끝내려면 선생님이 해야 하는 생기부 양이요. 반에 한 30명 있죠. 그다음에 교과로 한 150명, 200명 있죠. 동아리 한 30명 있거든요. 그럼 최소 250에서 300명이에요. 그럼 이 아이들을 갑자기 동시에 300명을 12월 초에 딱 마감 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3월부터 해야 돼요.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3월부터 차근차근히 해가지고 11월 초중순에는 모든 게 거의 끝나 있어요. 그래야지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애들을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가적으로 만약에 학원에서 생기부를 보고 아니 볼 수가 없죠. 왜냐면 못 바로 보죠. 들어가니까. 네, 못 그러면 보죠. 너 만약에 부족한 거 뭐야? 너 이거 과목 빨리 더 추가로 해서 내.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1월 3일에 방학을 해버렸어요. 네. 그럼 방학을 했으면 그 이후에 갖다 내는 거는 안 받아주잖아요. 선생님이. 그거는 선생님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교과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지침을 내렸냐는 그 말 그대로 로컬 지침에 따라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그 어떤 그 판정, 그러니까 스포츠에서 반칙 판정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어떤 룰은 있죠. 그렇지만 로컬 룰이 또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같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 올릴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평소에 어떤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었냐에 따라서 이 선생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공정성이랑 연결되는 건데 선생님이 기한을 말했을 거예요. 뭐 12월 뭐 말일까지 뭐 내라, 뭐 12월 중순까지 내라. 그러니까 선생님마다 자기가 말한 마감 기한이 다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애를 1월 3일 날 받아줘요. 다른 애들도 다 그러면 다른 애들은 거죠. 어떻게 해요? 감당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준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안 그러면 원장님 같으면 원장님이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만약에 언제까지 해라라고 하는 그 시점이 보통 언제세요, 선생님들이? 근데 이거는 진짜 선생님마다 너무 다른데 그러면 중간고사 그러니까 왜 뭐가 문제인 거냐면 학교마다 꼭 시험 때 그거를 같이 제출을 하도록 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학생들도 오해가 많은 게 뭐냐면은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그 선생님도 잘못한 거예요. 일단 선생님도 자기가 다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도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기말고사 끝나고 며칠까지 다 내 이러면 그 선생님도 너무 좀 그런 거고 보통의 경우라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생님이라면 3월부터 얘기합니다. 계속 설계를 자기 연간 계획을. 근데 선생님마다 그렇다고 아무 때나 내도 받아주시지 않아요. 막 4월에 내거나 아, 그렇죠, 그렇죠. 아무 때나. 그러니까 뭐냐면 미리 알람을 한다는 거. 미리 계속 경고를 줘요. 선생님은 미리 계속 경고를 주고 그리고 뭐 보통은 기말고사 끝나고 1, 2주간 내라고 한다고 해도 선생님이 어떤 양식을 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양식을 주면 그 학생이 미리미리 자기가 했던 거를 정리해 놓고 있는 애면 그 기간에 맞춰서 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애들이 어떠냐? 대부분 여기서부터는 학생 잘못이에요. 대부분 애들이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때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시험 끝나고 네. 한 2, 3일 정말 딱 시간이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는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건 애들 잘못.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시험 전부터 그럼 준비를 그 전부터 한달 전부터 해야 되네요. 아니 그러니까 3월 딱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그렇죠. 학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요즘 학기 마감이니까 예를 들면은 3월 1학기 마감이라고 치면 아 근데 여기서도 생기부가 그러니까 교과는 또 학기 마감이에요. 네, 교과는 학기 마감이에요. 교과는 학기 마감이고 학년 마감은 창체 활동까지. 그러니까 학년 마감이고. 자율 동아리 진로. 이게 학년 마감이고 네. 교과는 학기별 마감이죠. 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또 오해가 있어요. 애들이 이거를 1년 단위로 생각하면 안 되고. 아, 그쵸. 학기 마감. 네, 교과는 학기 마감.
그러면은 교과가 학기 마감이라고 하면요. 3월부터 선생님들은 다 설계도를 갖고 들어가요. 생기부를 어떻게 쓸지를. 그래서 애들한테 미리 알려줘요. 내가 뭘 뭐에 근거해서 쓸 거다라고.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계속 수행평가하고 발표하잖아요. 그럼 그런 기록들을 애들이 잘 모아놨다가 선생님이 언제 양식에 맞춰서 내라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쫙 쓰는 건 거지. 그렇게 하면 2, 3일 만에 쓸 수 있죠. 근데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2, 3일 만에 창의적인 탐구 활동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애들이 대충 돌려내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거죠. 아무것도 안 해놓고서 2, 3일 동안 난 너 네가 하는 거 본 적도 없는데 네가 이걸 했다고? 그러면 어쨌거나 2, 3일 만에라도 작성을 했어요? 말이 네. 되는 안 되는? 네. 냈어요, 기간 안에. 네. 그건 올라가면 되는 거죠. 아니죠. 그때부터는 선생님의 재량에 들어가는 거죠. 네가 널 써줄지 말지는 그 선생님의 오직 고유 권한이죠. 참고할 때 뭐가 내도 실제로 얘가 수가 있다.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안 올렸어요. 그럼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죠. 왜냐? 법적으로 뭐라고 적혀 있어요? 교사가 관찰한 것만 적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 제출하기 전에 선생님께 미리 가서 상의를 하라고. 당연히 상의를 해야죠. 이제 하잖아요. 네. 선생님, 저가 이제 뭐 이런 궁금한 점이 네. 생겨서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 네. 뭐 괜찮은 뭐 궁금한 점이 뭐 네. 물어보는 척하면서 네. 일단 그렇게라도 해라 이거. 그렇죠. 플러팅이 있어야죠, 사전에. 그러니까 우리 대학원 들어갈 때 석박사 원서 낸다. 아니, 박사 그냥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박사 하기 전에 교수님 무조건 접촉하잖아요. 그쵸, 그거야. 석박사 들어갈 때, 특히 박사 들어갈 때 교수님하고 접촉하고 들어가잖아요. 사전에 다. 그러니까 이거 비유를 하자면, 좀 재밌는 비유를 하자면, 고백하는 거랑 되게 똑같은 거예요. 남녀 간에. 남녀 간에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해야지 이해를 잘해요. 아, 네. 남녀 간에 고백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와가지고, 남자애가 와서, 나 너 좋아. 이게 선생님 입장에서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그러는데,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기존에 뭔가 밑작업이 다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나도 좋아하면, 그래, 우리 뭐 사귀자,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느닷없이 와가지고, 나도 좋아하면은 이제 스토킹이 되는 것처럼 애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밑작업 하나도 없이 갑자기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들이밀면서 선생님 이거 왜 안 써줘요? 하면 네가 감히 나를 지금 내 권한을 침범해?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그게 그